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외교전쟁,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셨습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외교전쟁 오늘은 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악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네,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제 펜스 부통령의 그 대변인을 지내는 KT 밀러라는 분이 네. 펜스 부통령이 이제 그 백악관 내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TF가 있어요. 예. 대응 이제 반이죠. 거기 이제 멤버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 대변인이 이 대응반에 이제 계시는 분이 이제 감염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책반에 들어가 있는 뭐 다른 분들도 네. 지금 뭐 확실히 이제 확진이 됐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분하고 이제 접촉이 있어가지고 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네. 질병예방센터라든지 FDA 뭐 그리고 그 많이 요즘에 그 나오는 앤소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 예.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자가격리 상태로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임무를 띠고 예. 그 긴밀하게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 코로나에 뭐 걸렸다는 지금 그 상황은 아니지만 그것을 의심하면서 이제 좀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고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백악관 자체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좀 낙관론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조치 같은 거를 취하고 그래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미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불안한. 그러니까 백악관 내에서 감염자가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백악관을 드나드는 주요 인사 중에 한 사람이 확진자가 나온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지만 그 부통령의 대변인은 사실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백악관 그 건물 안에서 예. 그 웨스트윙이라고 하는 데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분이 그 남편이 그 스티븐 밀러라고 이제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에요. 아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이민 정책 관련해 가지고 예. 굉장히 신뢰하고 또 사실 이민 정책을 거의 디자인하는 그런 분이고 그래갖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비중이 있는 백악관 내에서 비중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부인이 이제 이번에 그 확진자가 됐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뭐 음식 시중을 드는 네. 그 뭐 해군 병사라 그러는데 그 병사가 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이제 조금씩 그 백악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과연 안전한 데인가 거기가 혹시 그런 의심들을 지금 이제 그 국민들이 참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 백악관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예. 미국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 들게 되는 판인데요. 다행히 뭐 그 백악관 그 담당자 얘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 안심은 좀 해도 좋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를 전혀 마이크랜다. 마이크 앞에서 마스크를 쓴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뭐 최근에도 이제 그런 게 몇 가지가 논란이 됐는데요. 예. 그 유럽에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났던 그 기념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 이제 2차 대전 기념 그 메모리얼 앞에서 이제 그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2차 대전 3전 용사들이 쭉 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전혀 안 쓴 상태에서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 앞에서 벗거나 이게 아니고 평소에도 아예 안 쓰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또 뭐 그 오늘 신문에도 이제 여러 군데 났는데 이제 그 백악관에서 그 5월 9일자로 무슨 그 14명의 강요들이 참석하는 백악관 회의가 있었답니다. 특히 네. 이제 그 안보 외교 관련된 그 고위직들이 쭉 참석을 했었는데 뭐 굉장히 좁은 공간에 그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다. 근데 예. 이제 마스크 착용을 안 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왜 그 질병예방센터의 지침을 따르지 않느냐 뭐 이런 그 국민들의 그 여론들이 좀 잃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미국 코로나19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좀 이제 조금 이제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는 좀 그 정점을 지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확진자나 사망자가 계속해서 이제 빠른 속도로 느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 어제 현재로 봤을 때 확진자가 134만 명이고요. 사망자는 7만 9천 명, 뭐 거의 이제 8만 명 거의 육박하는 사망자가요. 예. 그러니까 글쎄요, 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감염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사망자가 나타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경제 뭐 봉쇄 조치 같은 거 이런 거 완화하고 해제하고 이러고 있다면서요. 이제 완화하는 수준이 뭐 아주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가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뭐 이 정도 수준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사실 못 미치는 수준의 완화입니다. 완전히 꽁꽁 묶어놨던 거를 조금씩 이제 푸는. 그리고 지금까지 봐서는 아마 금주까지 한 미국 50개 주 중에서 한 47개 주가 완화 조치를 조금씩 이제 시행을 할 것 같다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위비 분담금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공식 속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난달 4월 29일 날 이런 관련한 발언한 이후 두 번째 공개 발언인데 우리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발언이 왜 또 나왔을까요? 글쎄 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5월 7일에 백악관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고 하는 것을 이제 텍사스 주지사하고 논의하는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질문을 받고 아마 이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뭐 한국이 돈을 내기로 했다, 합의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니까 뭐 다 됐나 싶어. 그것도 상당한 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은 이게 뭐 협상이 이제 진행 중이고 합의된 거 없다라는 말인데요. 아마 뭐 협상이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양국 정부 간에 이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마치 협상이 끝난 것처럼 하고 하는 거는 좀 맞지는 않는 얘기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분담금이 13억 달러 수준, 우리 돈 1조 5,900원 정도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난해보다 우리가 1조였으니까 1조 389억 원이었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 높아진 액수를 지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과한 거 아닌가요? 13% 우리가 지난번에 된다고 했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처음에 미국이 뭐 한 5조, 6조억 원 뭐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사실 요 액수나 이런 게 나온 게 이제 지난번 5월 5일에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내는 이제 마크 네퍼가 미국 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크 네퍼 부차관보는 이제 미국은 상당한 유연성을 지금 발휘하고 있으니 한국도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좀 유연성을 발휘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래서 액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많은 증액인 게 사실이고요. 우리가 애초에 뭐 과거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게 되면은 2000년 중반 이후로 봐서는 대체로 10% 이내에 합의를 항상 인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차 SMA 때도 우리가 8.2% 증액을 해준 거고 그것도 사실 굉장히 역대 가장 최고 수준의 이제 증액 폭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그 수준에 맞추고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입장인 거고, 근데 미국의 입장은 지금 50% 이상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하면 좀 가격이 좀 터무니없이 높은 거다 이렇게 느끼기가 아무래도 쉽죠.
그러니까 애초에 갑자기 뭐 5조, 6조 이렇게 금액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게 터무니없는 거였는데 1조를 기준으로 해서 1조 5천억, 1조 5,900억 이렇게 뛰는 건 상당히 많이 뛰는 건데 5조, 6조를 불러버리니까 1조 5천억 정도면 그래도 좀 되는 건가? 받아도 돼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 좀 있어요. 이 금액을 어떻게 보세요? 뭐 5조, 6조 처음에 불렀던 게 좀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근거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무리하게 좀 부풀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지금 협상을 하는 건지가 조금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는 이 지난번에 지난 언제였죠? 1월 달에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신문에 폼페오 장관하고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 두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기고문이 이제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기고문이 실린 게 있어요. 해를 넘겼으니까 하겠죠. 예. 1월 16일에 나온 그 기사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비용에서 가장 직접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3분의 1만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환산을 해서 하고 또 과거부터 이제 한국이 이제 직접적 주둔 비용의 한 절반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전에도부터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비용을 냈던 1억 389억 원, 1조 389억 원에 이제 2분의 1로 이렇게 그걸 환산을 하면은 얼추 그 정도 액수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조 지금 5천억 이 정도 액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상당히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네. 이 원칙 내지는 이 주장에 근거해서 지금 그 정도의 액수가 지금 산정이 된 건지 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뭐 제가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은 미군 주둔의 직접적인 비용의 3분의 1을 우리가 내고 있었다라고 그러고 이제 2분의 1로 올려달라고 지금 미국이 요구를 하는 건데 직접적인 주둔 비용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이 아마 좀 구체적으로 좀 밝혀져야 될 필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액도 그렇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또 협상 시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5년 단위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는데 이걸 늘리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일단은 아마 지금 5년으로 늘리는 거는 대체로 그렇게 돼가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네. 아직 확인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리젝트가 됐던 그 안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5년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5년 동안은 협상을 안 하는 걸로 했을 것 같고 이제 그거는 이제 보면은 지난 예를 들어서 9차 방위비 협상의 전례 같은 걸 보게 되면 전년도 방위비 분담금에 대비해서 몇 %를 인상하느냐 하고 그 이후의 연도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또 따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9차 협상 때는 저희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 인상률을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보도 내용을 보게 되니까 아직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 내용인데 일단은 첫 해 요번에 미국의 요구가 13%를 올려놓고 그 뒤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국방 예상 증가분 이런 거를 이제 7% 내지 8% 정도를 이제 올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보게 되면 이런 걸 다 합해놓으면 어느 정도가 올라간다. 이거를 미리 좀 달라 하는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 첫 해 올리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해에 또 얼마씩 부담하느냐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다 합쳐놓고 이제 봐야 되는 가 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첫 해에 좀 많이 내달라 하는 그 뒤에는 조금씩 덜 내더라도 첫 해에 많이 내달라라는 요청이 아닌가. 만약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가 맞다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또 약간 좀 추측입니다만 그것은 첫 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요구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얼굴을 좀 체면을 좀 차려줄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